2023년 8월 11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2. 역사 1. 한민족의 영혼 역사 27. 서해 청해 청해는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중국 대륙 청해성에 있는 청해라고 큰 호수가 있습니다. 푸를 청, 맑을 청, 청해. 큰 바다, 육지에 있는 육해 큰 바다, 염분 호수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육지에 있는 염분 호수를 바다라 그랬습니다. 바다. 해. 우리가 지금 알고는 큰 바다, 동해, 남해가 있는 바다라고 이제 우리는 다 인식하지만 옛날 역사서에 나오는 청해, 해는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큰 호수를 바다라고 했습니다. 해. 그리고 큰 물줄기, 이 항아강 물줄기, 큰 장강 물줄기, 큰 줄기를 해라고 그랬습니다. 해로 들어간다 그러면 바다로 물길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큰 항아강이나 장강으로 그 물줄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작은 물줄기에서 이 장강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역사서에서 나와 있는 해를 생각할 때는 바다에 요새 생각하는 바다, 동해, 남해니 뭐 태평양이니 이런 개념으로 아닌.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다 모든 생활권이 육지입니다. 육지에서 강 주위로 농사 짓고 농경문화 이러고 이쪽 대륙 쪽은 기마민족, 초원에서 살고 이 바다 해상 무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같이 해상 무역 서로 대륙으로 바다를 통해서 수출 무품이 왕래되니까 바다가 중요했지. 옛날에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바다, 이 바닷가에 사는 거나 중요하지 뭐 바다에서 뭐 이동하고 이러는 게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라는 개념이 구분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해랑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동해바다, 서해바다랑 이 담수어 대륙에 있는 땅에 있는 이 염분호수, 큰 호수랑 이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라 42년 진덕왕 AD 823년 율곡낙해 이중제. 신라 41대 진덕왕 3년 AD 823년 3월 여름 4월 장보고가 청해의 청해진 대사로 임명되었다. 청해진에는 10,000명의 군사가 있었다. 청해진은 한반도에 있는 청해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청해라는 곳이 있지도 않습니다. 곧 아까 얘기했지만 청해성, 청해가 곧 서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염분호수이기 때문에 소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륙에서 소금이 옛날에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지금은 바다에서 뭐 다 염분 해서 소금의 수급에 큰 지장이 없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생활의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라에서 전매를 합니다. 독점을 합니다. 독점.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전매권을 행사하면 바로 부호가 되는 거고 권력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소금이 청해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마한 기지가 군사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청해에 장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진도 뭐 그쪽에 있는 청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해상 국가가 아니기 해상에 대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것이 아니고 조선에서 그 한반도에서 대륙 오는 것도 다 대륙을 통해서 압록강 건너가고서 한반 대륙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지 100길로 이동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서해, 이 서해가 청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보고, 군사 장보고가 진을 치고 군사기지, 청해에 군사기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듯이 청해진의 위치는 청해성에 있는 청해입니다. 청해, 즉 청해는 청해성에 있으며 장보고에게 1만 명의 군사로 청해진을 지키게 했다. 장보고는 주로 서역을 무대로 수비했다. 청해는 제주도에 비해 4배 이상 큰 바다이다. 이때가 실크로드가 다 연결된 길입니다. 이 길이 실크로드 가는 길입니다. 실크로드 길.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소금도 있으니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 표시해 놨습니다. 이 일본학회 이중재 선생님의 지리산은 여기 있고 당성현은 여기 있고 청해진은 여기 있고 지리산이 한반도 전라도 지역에 있는 지리산은 지명만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 지리산은 실제 지리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리산, 광서성, 나지토주, 당성현, 호북성, 수현서북, 청해진 일면 완도. 왜 완도? 청해진이 일명 완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고금 지명 임명대사전에 나온다는 지명입니다. 완도. 한국의 완도인데 완도에다 청해진 설치한 게 아닙니다. 청해성, 청해. 완도가 청해성, 청해입니다. 다 조작해 놓습니다. 대륙에 있었던 역사를 한반도 역사로 이름만 갖다 붙이니까 위에서 얘기한 이 신라 시대 때 무슨 이 한반도 완도에다 청해가 설치하고서 중국하고 무역을 합니까? 그때는 해상 교육 개념이 없었습니다. 청해호 서해군 써 있습니다. 서해군이 청해라고 지금 중국 사람들 가면 중국에서 이 팻말을 다 세워놨습니다. 청해호 서해군. 삼국시대에는 서해였던 청해, 이곳이 청해진이었다. 우리 류건 이중재 선생님은 이 중국 고금 지명 임명대사전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셔갖고서 역사를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답사까지 다 다녀오신 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율곤 이중재 선생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 저는 이제 처음에 역사 이렇게 관심 있었고 역사책을 한국 역사가 이제 잘못됐다고 하면서 뭐 대륙 조선인이 이렇게 하고서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출판해놓은 책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나라 모든 지명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지명을 갖다 붙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내가 어느 절에 가도 세종실록 지리지에 뭐 이 절의 기운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신라시대에서 중건돼 있고 뭐 이런 게 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돼 있다고 설명해 놓은 게 거의 다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지역을 설명할 때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게 거의 100%입니다. 왜? 세종실록 지리지가 우리나라 지리를 설명해 놓은 절대적인 지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을 갖다 홍보하고 그 지역의 연역, 전설 같은 걸 얘기할 때는 다 세종실록 얘기에서 나온 걸 갖다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어느 절 입구에 가면 그 앞에 큰 게시판에 다 세종실록 지리지 내용을 적어 놓고 다 그렇습니다. 다 지리산 가도 지리산에 가서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실록 지리지가 으뜸입니다. 으뜸 1등입니다. 그 지역 우리나라 지리 아는 데는 다 그러고 세종실록 지리지를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지리지 어떤 지형이 잘못됐다. 대륙에 있는 조선을 갖다가 한반도 조선으로 옮겼다고. 이게 대륙 조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다 보통 보면 사서에 있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지 세종실록 지리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니 땅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지 그 땅이 위치가 잘못돼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 생각에 왜 땅에 어떤 나라의 땅 문제 가지고 지금 일이 벌어져가 역사 왜곡인이 많이 따지는 건데 대륙에 있었는데 한반도에 갔으면 땅 문제 아니겠습니까? 땅이 다르다. 땅의 위치가 다르다라고 지금 역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땅에 대해서 조사해 보지 않겠어? 지리. 근데 지리를 조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저도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거기 가서 조선왕조실록은 다 복사하지. 원체 너무 많으니까 복사가 못하고 그 조선왕조실록 세종대왕편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만 원본이 아니고 일본이 표종해놨다고 표종세종실록 지리지, 즉 세종실록 지리지가 표종세종실록 지리지로 바뀌는 과정을 1937년 일본 정부 일제가 다 밝혀 놓았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가 처음에 표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의 설명을 다시 싹 합니다. 일본 관료가 그 글을 다 써놨습니다. 지형은 어떻고 어떻게 적고 뭐 연역은 어떻게 적고 이렇게 그 내용을 다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새로 세종실록 지리가 나오는데 그 명칭이 교정세종실록 지리지로 나옵니다. 곧 세종실록 지리지 원본은 일본이 가져가고 원본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맞게 표종했다고 교정세종실록 지리지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정세종실록 지리지라면서 이제 다 설명을 합니다. 일본 일제가 그 내용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교정세종실록 지리지가 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세종실록 지리지 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 원본이 아닙니다. 교정세종실록 지리지인데 보통 그냥 세종실록 지리지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세종실록 지리지라 하든 교정세종실록 지리지라 하는 그것은 세종실록 지리지 원본이 아니라 세종실록 지리지를 다시 교정한 교정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종실록 지리에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세종실록이 원본이 아니라 교정세종실록 지리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본이 아니라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 아니라 교정한 한반도에 지명을 붙여놓고 그러면 그 연역이나 전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어떤 정통성이 확립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다시 맞게 적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데는 얼마나 많은 지명이 있습니까? 그 지명에서 한 5분의 1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5분의 1 이상 축소해서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뭐 장안이라든가 낙양성 심리화라는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민요에 낙양성 심리화에 녹고나 전 저무도 낙양도 대륙에 있는 우리 한민족 땅이 있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이 낙양 빠지고 뭐 장안성 빠지고 이 빠지듯이 뭉텅이로 다 빠졌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소강, 상강, 섬진강이 같은 데 있습니다. 근데 소강, 상강은 소상강, 그 동종호에 있는데 그 강 흘러 들어오는 강 아닙니까? 그 소강, 상강, 소상강은 다 빠뜨리고 섬진강만 적어 놓은 겁니다. 강줄기도 중국은 하강 강줄기 있고 장강 강줄기가 있으니까 그 상하강, 하강이나 강장, 그 해로 아까 그 큰 물줄기를 해라 안 그랬습니까? 그 물줄기로 들어오는 그 지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항하강, 장강 다 빠뜨려 놓고 그 지류만 갖다가 적는 것입니다. 하안수지리가 장강으로 들어가는 하안수지리가 있습니다. 한강, 우리가 한강이라는 그 지류가 장강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지금 한양이라는 데가 요번에 코로나 난 우한 옆에 있는 도기 한성군, 한양군이라고 지금 중국 지도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한양입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지명이 다 축소되고 군사 수도 다 축적이 되고 다 조작이 된 게 아니라 한국의 큰 대륙 조선에서 그 작은 한반도로 오니까 다시 한반도로 세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작업을 일본에서 일제가 1937년 작업했다고 본인들이 다 적어 놨습니다. 우리는 근데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이것이 원본이 아니고 일제가 대륙 조선을 한반도 조선으로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지형 설명과 전혀 맞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발췌해 갖고 부분 필요한 것만 한반도에다 같이 지명을 갖다가 적어 놓고 그 지명에 맞게 세종실록 지지를 교정한 세종실록 지지를 만들고 지명을 갖다 적어 놓은 것이죠. 그 사연, 연역이라는 사항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일제 때 일본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해방되고 미국 도움으로 다시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식민사학자들이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자주독립국, 주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이 성립됐으면 이 내용을 갖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켰어야 되는데 회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식민사학자들이 회복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게 드러날까봐 자기들이 일제 부역하고 한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러면 이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학계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식민사학, 일제가 식민지 개념으로 정립된 그 사관을 그대로 적응시킨 것 같고서 일명 다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원인은 박정희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엄청나게 경제 성장하고 우리 한국을 발전시킨 투들을 했지만 그 전력 앞에 살아온 인생이 일본 장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숨기려고 같이 이 식민사학자들과 밝혔어야 되는데 우리 역사는 조선은 대륙에서 개국했고 했다는 그 사실을 숨기고 한반도로 에서 일본이 세종실록 지리를 통하여 다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그냥 세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세팅해 놓은 거에다 거기다가 그냥 역사를 갖다가 덮어 씌워 가지고 만들어 놔서 이런 사단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곤 이중재 선생이란 분이 그것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을 사용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름, 어느 지역에 가면 제주도라 그러면 제주도가 평생 그 이름으로 있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명이 온 변천 과정을 통해 갖고서 이 지명을 하긴 하고
서해라 그러면 중국 고금 지명사전에 가면 서해에 대한 얘기가 지명이 돼서 나옵니다. 그거를 찾아가니까 서해가 청해라는 걸 알려줬고, 실제로 서해가 청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명사전에서 실제로 답사해 갖고서 확인한 사진을 찍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 대륙에 있는 한민족 원본, 특히서 세종실록 지리지 원본에 있는 그 지명을 갖다가 실제로 답사하고 찍어온 사진을 갖다가 지금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개방되면서 우리 율곤 이중재 선생님 같은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작업을 거의 다 해놓았습니다. 저는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고서 뜬금없이 만리장성이 나타나고 뭐 황제묘가 있다느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이 고려말 몽고 침입 거기까지는 작업을 해 놓으셨는데, 고려말 몽고 이 이후로는 조선 초기 이성계가 개옥하고 이 이후로는 작업을 못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갖고서 제가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다 마치지 못한 부분, 즉 조선 파트에서 제일 앞부분 조선 개국한 거가 조선왕조실록 태조편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총서 앞에 나오는 6조와 그 태조 이성계의 조상 6조, 그리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설명이 나오는 조선왕조실록 총서와 태조 일제 태조 와 1, 2, 3대 태종, 4대 세종까지 지금 조선왕조실록 작업을 해놨고서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췌해 갖고서 제가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못다한 거에서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를 지금 정리해 놓았고서 그 지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중국 고금 지명 사전에서 확인된 대륙의 그 지명을 확인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세종실록 지리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엄청나게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저는 그냥 책상에 앞에 앉아가지고 실제 중국 답사도 하지도 않고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해놓은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같이 합해가지고 방송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실 보면 크게 노력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세종실록 지리지와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너무 한반도 지형과 맞지도 않은 설명을 갖다가 소개시켜 드린 거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받쳐주신 분이 돌아가신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십니다. 율곤 이중재 선생님은 저도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꿈에 몇 번 저한테 오셨습니다. 저는 꿈을 꾸기 전에는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역사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율곤 이중재 선생님을 알았습니다. 책방에 가갖고서 꿈을 꾸고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꿈에까지 나타나서 몇 번을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가? 저는 꿈을 꿨을 때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책을 보다가 꿈에 본 사람이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갖고서 평상시에 옛날 학교 다닐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 제주도에 말목장이 있었다. 전혀 이치도 맞지 않은 걸
역사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역사를 잘못 배우고 있구나. 잘못된 역사를 세뇌 교육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율곤 선생님은 한 번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어떤 영혼의 스승, 영혼의 역사의 스승입니다. 저에게서.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하셨으니까 사진 같은 거나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세종대왕에서 세종실록 시리즈를 설명하면서 가끔씩 이 사진을 갖다가 다 첨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 한님 한마음. 위에 삼국시대 서해였던 청해, 이곳에 청해진이 있었다. 인근 선영에는 당항성이 있었다. 돌아가신 고 이중재 선생님께서 찍은 사진이십니다. 서해는 한반도의 서해가 아닙니다. 역사서에 나있던 서해는 청해, 대륙 청해성에 있는 청해입니다. 주문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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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청해, 역사서에 나와 있는 서해는 한반도 서해가 아니라 대륙에 있는 청해성에 있는 청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